이제 뭐 한 40대 넘어가게 되면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실 텐데 노후는 지금의 생활비보다 무조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 대표님, 재테크하면 뭐 절약이다, 뭐 네. 이런 말도 있는데 또 네. 대표님은 뭐 잘 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네. 아끼는 것하고 잘 쓰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지금 언뜻 생각할 때 잘 쓰는 거와 아끼는 것의 차이는 뭐냐라고 본다면 일단 예산 안에서 쓰면 잘 쓰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돈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미쳤지. 뭐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예산을 만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공금을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예산대로 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는 공금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월급은 공금이라고 생각을 안 하느냐. 월급은 내 돈인 것 같지만 미래의 나와 지금의 내가 나눠서 써야 되는 돈이니까 사실은 공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을 맞춰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예산 안에서 쓰셨다면 여러분 잘 쓰신 겁니다. 근데 나 원래 벤츠 살 예산을 만들어 놓고 벤츠를 샀다. 글쎄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소득이 많아서 벤츠 타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엔 소득이 빤한데 벤츠를 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그거 왜 그러는 거냐?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봐요. 상처받은 마음의 증거다. 일상이 안 행복하면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주차장에 딱 내려가다 보면 벤츠를 딱 볼 때마다 아유 이분도 상처받은 마음이 있구나. 제가 딱 보면 또 네. 벤츠가 있어요. 네. 아유 또 이분도 심하게 또 상처를 받았네. 그러니까 네. 돈이 진짜 많아서 타는 걸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안에서 쓴다 그러면 잘 쓰는 거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과소비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거를 사고 있느냐. 근데 필요한 거는 여러분 통제를 안 해도 돼요. 필요한 거는 없으면 안 되니까 뭐 샴푸도 사야 되고 비누도 사야 되고 그죠? 근데 사고 싶다, 갖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는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살 때 우리가 어떻게 필요한 것만 사냐, 갖고 싶은 것도 사지.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달 쓴 생활비 중에 쇼핑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번 여러분 한 달에 내가 쇼핑 100만 원 했다. 자, 그럼 100만 원 중에 필요한 거 사는데 몇 퍼센트냐, 갖고 싶은 거 사는데 몇 퍼센트냐, 이걸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필요한 거를 70%, 70만 원어치 사고 갖고 싶은 거 30만 원어치 샀다. 그러면 그거는 정상이야. 내가 나이가 30대다. 그러면은 30% 정도는 갖고 싶은 거 사셔도 돼요. 근데 갖고 싶은 거에 70%를 썼다.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 당뇨야. 소비 당뇨. 소비 당뇨. 그러니까 비율이 너무 높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것만 한번 체크를 해보셔라. 그러면 아까 제가 30대는 30%라고 했잖아요. 그럼 40대는 그냥 40% 해도 돼요. 50대.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50% 갖고 싶은 거. 그러면 내가 갖고 싶은 거를 100% 갖고 싶으려면 100세까지 사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때 되면 욕심이 없어질 것 그 욕심이 같은데. 오히려 없어지나요? 자, 그럼 혹시 내 집 마련이나 자산 형성을 좀 목표로 하시는 분, 이런 어떤 소비를 좀 줄이고 어떤 소비는 좀 유지해도 되는지 이런 기준이 좀 있을까요? 제가 아마 작년에도 나와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슬기로운 소비 생활 10가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걸 좀 업데이트 했습니다. 업데이트한 이유가 뭐냐, 좀 세부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돈을 아껴라 라고 제가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걸 딱 듣고 이걸 아껴서 얼마나 절약될까? 한 달에 5만 원 절약되네? 에휴, 내가 뭐 이러고 사냐? 5만 원간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저는 그 5만 원 때문에 절약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행동을 하면서 본인이 변화가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택시 기본요금 타지 말라 그랬죠. 그걸 안 타겠다라는 마음 자체가 뭐예요? 4,800원을 타지 말라는 얘기는 1.5km밖에 안 되는 거리를 왜 택시를 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려고 한 거지 4,800원 아끼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내식당을 주로 이용해라. 그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뭐 돈 그거 아끼자고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커피. 사실은 커피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커피 문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커피 마시러 갈래? 그래서 그 사람하고 담소를 나누는데 매개체로서의 커피를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신경외과 그 전문의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인들이 겪는 두통에 3명 중에 1명이 커피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동양인은
아침에 커피 한 잔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카페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두통이 유발될 수도 있고 서양인에 비해서는 카페인에 약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번뜩 떠오른 아이디어가 아 그래 커피는 하루에 한 잔만 테이크아웃 하자. 그러니까 이게 돈 절약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 잔만 테이크아웃 하고 대신에 옐로우 브랜드에서 하자. 옐로우 브랜드가 뭡니까? 그 노란색. 노란색 그죠? 옐로우 브랜드. 시작하는. 그죠? 우리 네. KB도 옐로우 브랜드인데 여기서 KB의 옐로우 브랜드는 좀 약간 프리미엄을 얘기하는 거지만 커피에서의 노란색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백다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공간을 점유하고 내가 거기서 뭐 회의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할 때는 뭐 마셔도 충분히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들고 나가는 거는 좀 안 되지 않겠느냐. 참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돈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절약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태도를 유지할 때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의 작은 돈에 대한 태도를 유지할 때 내가 결정적으로 어떤 불필요한 지출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네. 20대, 30대, 40대 꼭 실천해야 될 소비 습관이 좀 있을까요? 20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소소하지만 작은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커피는 하루에 한 잔만 테이크아웃을 옐로우 브랜드에서 해라. 옷을 계절 바뀔 때마다 신상을 사지 말고 과거 옷을 꺼내서 코디 능력을 키워라. 입을 옷이 없다 그러지 말고 제발. 그 다음에 이제 뭐 주거 비용은 제가 15% 이내로 하라 그랬잖아요.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돈에 대한 태도를 잘 20, 30대 때는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한 40대 넘어가게 되면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육비예요. 교육비. 네. 교육비. 많은 분들이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실 텐데 왜냐면은 40대쯤 되면은 내가 아마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돈을 벌 때일 가능성이 높고 소득이 높아지는데 이상하게 돈은 왜 이렇게 없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결국 교육비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녀를 키우는 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 교육비, 사교육비 그만 좀 쓰셔라. 왜냐면 제가 교육 전문가하고도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10명의 학생 중에 공부 재능은 1명, 2명한테만 있대요. 그러니까 공부에 재능이 있다면 걔를 뭐 뒷받침해주고 밀어주는 건 좋지만 영 공부 재능이 없는 애를 쓸데없이 공부로 너무 푸시를 주는 건 안 된다.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이거는 여러분 그거는 오히려 그 아이의 캐릭터를 죽이는 일이다. 그래서 12살, 13살 될 때까지 공부에 특별한 재능이 안 나타난다면 아이가 공부 말고 다른 쪽에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는지를 개발해 주는데 전력을 다해 주셔야 돼요. 물론 그 전력을 다하는데 사교육비가 또 들어갈 수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과도한 사교육비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이하고 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모니까 자녀의 교육비 대주는 거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아이가 자기를 위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만큼 성적 내줬으니까 됐지? 라고 하는 잘못된 자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아이한테 이 돈이 공짜가 아니라는 점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30, 40대 때는 이런 교육비에 대한 절약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5, 60대는 저는 이제 문화 레저 비용을 절약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은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전보단 소득의 압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보고 그냥 이런 뭐 양재천이나 무슨 뭐 탄천이나 이런 데를 자전거를 타고 그냥 혼자 러닝을 하고 이렇게 돈을 안 쓰고도 하루를 정말 알차고 즐겁고 운동하고 보람차게 보낼 수 있는 훈련을 해 놓으셔야 노후 준비가 돼요. 만약에 옛날처럼 골프 치고 모임 가고 테니스 치고 뭐 다 할 거 다 하면서 노후를 맞이한다 그러면 그건 뭐 재벌 아니고서는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노후는 지금의 생활비보다 무조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은퇴하시게 되면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여가 생활 채우셔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도서관을 다녀요. 왜 솔직히 도서관 다니니까 책을 많이 보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을 많이 보진 않아요. 근데 도서관을 왜 다니냐면 도서관을 가면은 문화 행사가 많아. 그리고 네네. 집에서 도서관이 멀리 떨어져요. 자전거 타고 가는. 저는 이제 과천 근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잠실 야구장 있는 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여기 한 20km 정도 되거든요. 네. 20km. 그럼 무슨 뭐 돈이 들었습니까? 뭐가 들었습니까? 운동하고 도서관 가서 책 빌려보고 그다음에 하루에 8,000보 정도 걸으면은 그 서울에서 200원씩 주거든요, 하루에. 맞아요. 저도 그거 있습니다. 있죠. 200원씩 네. 주는데 이 전북 200원 쌓인 게 지금 33,000원이야. 음. 그럼 요 33,000원을 서울페이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 도서관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거야. 네. 와, 이게 진짜 이렇게 여가 생활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 나중에 노후가 됐을 때 내가 이 일주일 동안의 삶을 건강하고 비용 적게 들이면서도 보낼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노후가 되는 거지. 뭐 다 할 거 다 하다 갑자기 오늘부터 나 퇴직했으니까 이제부터 갑자기 하던 거 안 하고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대 때, 30대 때, 그다음에 30, 40대 때, 5, 60대 때 조금 소비 훈련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대치님, 뭐 지금 우리들 같은 경우 이렇게 내 집 마련 그리고 또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노후 준비까지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선순위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재테크 전략을 가지는 게 좀 중요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재테크 전략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생애 주기별로 플러스를 내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28세까지 적자래요. 소비만 하지 돈을 벌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대준 걸로만 사니까 사실 적자 인생이에요. 28세에 흑자로 진입을 해요. 네. 다시 언제 적자로 진입을 하냐면 61세 때 다시 적자로 그러니까 약 한 32년 3년을 흑자 기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흑자 기간 동안에 우리가 처음에 성장기 때는 부모님이 대주셨기 때문에 그 적자를 모면했는데 나중에 61세부터 죽을 때까지는 누가 돈을 안 대주잖아요. 그럼 그 흑자 기간 중에 그 흑자로 그걸 메워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흑자 기간에 맞는 흑자를 내야 되는 거죠. 사회초년생 때는 40%에서 50%의 돈을 남길 수 있는 도전을 해야 되고 30대에서 40대는 버는 거에 3분의 2만 쓰고 3분의 1은 남길 수 있는 게 돼야 되고 5, 60대 때는 버는 거에 1, 20% 정도라도 남길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남는 잉여 소득을 가지고 배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앞닥쳐 있는 것부터 해결을 하고 나중 거를 해결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집이 많이 올라줬으니까 앞에 닥친 내 집 마련만 해도 그 집이 자산으로서 노후 준비가 됐기 때문에 앞에 선배님들은 문제가 없었던 거고 지금은 꼭 그렇게 되긴 어렵기 때문에 앞닥쳐 있는 거 말고 노후 준비도 같이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결국엔 뭐 노후 준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노후에 좀 필요한 어떤 최소 생활비라든지 노후를 위한 이런 재테크 좀 추천해 주실 거 좀 있을까요? 노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균형감 있는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목표를 잘 모르고 노후 준비를 하니까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거거든요. 노후 준비의 목표라는 거는 노후 생활비예요. 노후 생활비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놔야 되잖아요.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노후 생활비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의 1.5배 정도는 들어갈 거예요. 더 많이 들어간다. 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생활비에서 교육비나 대출이자 같은 경우는 노후에 안 들어가겠지만은 여가 생활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가 생활 자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당연히 돈이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한 달 생활비의 1.5배를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한 달에 200만 원 쓴다. 그럼 노후엔 300 쓰는 거예요. 그러면 300이라는 현재 화폐 가치로 통장에 1일날 매달 300만 원이 들어오냐?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국민연금 얼마 들어오냐? 국민연금 공단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시면 빨간색 글씨로 예상 연금액이 나와. 보니까 뭐 120만 원 나온다. 그럼 일단 120은 해결된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아파트 조그마한 거 갖고 있다. 근데 그게 기준 시가로 12억 이하다. 그러면 주택연금 맡기면은 거기서 또 1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놔야지. 근데 이런 그림을 안 그리고 맨날 앉아서 노후에 큰일 났네.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노후 자금이 나오게끔 설계를 하고 거기서 부족한 금액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은퇴까지 몇 년 남았느냐? 그 기간에 메울 수 있도록 하시면 노후 준비가 완벽한 거죠.
예, 요거를 꼭 해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도 막상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자산이 좀 충분치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 예. 같아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이런 분들께서 혹시 대표님이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좀 있을까요? 예, 여러분 일단 일을 좀 더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5일 풀타임 잡을 하고 2일 쉬던 사람이 갑자기 놀면 안 돼.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세미 리타이어먼트 기간이 있어야 돼. 반퇴 기간이 있어야 된다. 이 반퇴. 그러니까 반퇴가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한 은퇴가 돼야 돼. 5일을 풀타임 잡을 하던 사람을 갑자기 쉬게 하면 몸이 병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5일 근무, 2일 휴식이었던 삶을 3일 사회생활, 4일 휴식의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해낼 수 있는 일로 뭔가 사회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회 활동을 3일 정도 하는 거 하고 4일 내 여가 생활을 지내는 삶으로 몇 년을 지내신 다음에 완전 은퇴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비 압박도 줄어들 수 있다. 왜냐하면 월화수 거기 안 나갔어 봐. 그러면 또 친구랑 뭐 또 스케줄 만든다, 또 무슨 일 한다,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서 돈을 엄청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5일 근무, 2일 휴식의 시스템을 3일 사회활동, 4일 휴식의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을 하시면 자산이 충분치 않은 분들의 노후를 조금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작가님과 함께 내 집 마련 전략부터 상황별 재테크 전략까지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에도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